오늘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나이 20살 되던 해 1950년 6월 25일 그날의 아픔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습니다. 저는 20살을 간 넘긴 청년이었습니다. 고향은 개성 송악산 아래였지요. 아버지는 작은 포목점을 꾸려 가셨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를 도와 장부를 정리하고 비단을 나르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꿈이 참 컸습니다. 아버지를 이어받아 이 개성 바닥에서 가장 큰 상인이 되는 것. 장날이면 가게 문턱이 닳도록 손님들이 드나들었고 아버지의 주판알 튕기는 소리는 참 듣기 좋았습니다. 하루하루가 희망으로 가득 찼고 저녁이면 어머니가 지어주신 따뜻한 밥을 먹으며 내일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38선과 너무 가까웠습니다. 밤이 되면 멀리서 총성이 들려오는 날이 잦아졌고 아침이면 산 너머에서 날아온 삐라가 마당에 떨어져 있곤 했습니다. 불안한 소문이 개성시장을 떠돌았습니다. 북쪽 군인들이 훈련을 한다더라. 38선에서 큰 싸움이 붙었다더라. 하지만 사람들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설마 전쟁이 나겠어.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 잔인했던 일요일 새벽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쿵, 쿵, 쿵. 온 집이 흔들리는 소리에 잠결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진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포격 소리가 개성 시내를 기운들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보따리 대신 쌀 2포대만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일단 남쪽으로 내려가야 한다. 유엔군이 곧 올라올 게다. 아버지는 다급하게 외쳤지만 제 어린 동생은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울부짖는 동생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이 아이라도 데리고 너는 어서 아버지를 따라 내려가렴. 우린 잠깐 숨어 있다가 금방 따라갈게. 그것이 제가 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은 제 생의 마지막 이별의 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정신없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피난길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개성에서 서울까지 그 짧은 거리가 지옥이었습니다. 길 위에는 이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짐을 진 사람들, 아이를 업은 안악들,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들, 모두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오직 남쪽을 향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옆에서 누가 쓰러져도 돌봐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굶주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제 발목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놓치지 않으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강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다리를 건너려는 피난민들로 한강교는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1950년 6월 28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폭파 직전에 기적적으로 다리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강을 건너자마자 등 뒤에서 저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이 들려왔습니다. 한강대교가 폭파되었습니다. 다리 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과 함께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뒤에 남겨진 어머니와 동생 생각에 강 건너편에 불타는 서울을 보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비극이 저의 작은 삶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겨우겨우 도착한 부산 임시 수도는 피난민들의 생지옥이었습니다. 낡은 창고와 판잣집, 천막촌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밥 한 끼조차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지고 오신 쌀 2포대로 연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쌀을 저에게만 주시고 정작 당신은 물로 배를 채우셨습니다. 저는 매일 부산항부두에 나가 멀리 바다를 보며 혹시나 어머니와 동생이 탄 배가 오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괴로웠던 것은 추위와 굶주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을까? 내가 왜 동생의 손을 더 꽉 잡지 못했을까? 스스로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쇠약해지셨고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며 전세가 역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라디오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은 만세를 외쳤습니다. 저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희망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난길에서 저와 같은 처지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남은 사람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의지했고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쟁이 멈춘 후 우리가 마주한 것은 폐허가 된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삶의 터전은 모두 사라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픔을 겪고 살아남은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저는 부산 피난지에서 배운 국밥 솜씨로 낡은 천막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얻어다 솥을 걸었습니다. 밤에는 양초 불빛 아래서 국수를 말고 낮에는 쌀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힘든 재건의 시절 그 국밥 한 그릇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따뜻한 위로였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희망이었습니다. 저의 국밥집은 가족을 찾는 이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벽에는 누구를 찾습니다 라는 쪽지가 빼곡히 붙었고 사람들은 국밥을 먹으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정거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헌신과 눈물로 일궈낸 삶, 그렇게 서로를 일으켜 세워준 그 마음들이 바로 이 땅의 초석이 되었습니다.